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술년 황금빛 종목을 찾아라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그리고 2018년도에 유망한 종목들 함께 찾아볼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가능한데요. 먼저 전화로는 02786-1022, 02786-1023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013-3366-8288, 013-3366-8288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카카오톡도 가능한데요. 카카오톡에서 MTN 오마이스탁을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역시 또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자와 카카오톡 주실 때 매수가와 비중을 이제 안 적어주시면 저희가 해드리고 싶어도 못하니까요. 이 부분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과연 어떤 업종, 어떤 종목에서 우리가 2018년도 투자 전략의 해답을 찾아볼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볼 두 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준 전문가, 이창대 전문가 스튜디오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큰 그림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에서부터 과연 어떤 업종이 2018년도에 우리가 관심 가져보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정혜준 전문가께서는 어떤 업종 유망하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약업종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MTN 시청자 여러분들 굉장히 오래간만에 또 만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2017년도 하반기를 빛낼 종목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를 상당히 많이 강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세는 현재 연속성상에 있는 상태인데요. 좀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단순합니다. 과거에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라가던 시절, 지금은 좀 주춤거리고 있죠.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이 바톤을 이어가고 있는 섹터가 이제 바로 이제 코스닥인데,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이 탑 10 종목을 살펴보게 되면은 대다수의 종목들이 이제 제약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셀트리온부터 해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뭐 신라 최근에 상장한 신라젠, 뭐 티슈진, 바이로메드, 뭐 메디포스론 등등의 종목군들이 대다수가 이제 제약업종이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상승하면서 업종 자체 분위기에 훈풍이 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최근 수급의 움직임도 그렇고 최근에 뭐 그 코스닥의 기관계 자금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죠. 이런 훈풍에 따라서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또 한번 최전방에서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이 또 제약바이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2018년도 황금주를 잡고 싶다면은 그렇죠? 제약바이오 업종에 집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업종군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제약바이오 좋은 건 다 아는데 이게 너무 높기도 하고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거 내가 진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지금이라도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그쵸. 이거는 항상 고점 논란이 있는 업종군 중 하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고평가 논란을 이제 떼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성장주 그리고 또 제약주입니다. 원래 PER, PBR 계산해 보게 되면 상당히 고평가 논란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성장주들의 특징이 지금 당장의 실적을 계산해서 이제 적정 주가를 환산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신약 개발이 되고 미래에 또 뭔가 모멘텀들이 발현이 되었을 때 이 회사의 실적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이런 꿈과 기대감이 발현돼서 주가가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당연한 현상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거기에 대한 부분은 신경 쓰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이 업종 내 분위기가 밝아지고 있고 전체적인 시장 메이저 수급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부분에 집중하시면서 간다 하게 되면은 무리하지 않는 그런 종목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이것을 PER로 따지기는 정말 힘든 업종군 중 하나고요. 이게 또 한 번에 실적이 터져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역시 코스닥 시장에서의 제약 바이오주들 역시 뭐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이창대 전문가에게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업종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세요? 네. 제가 일단 눈여겨보고 있는 업종은 스마트 팩토리 업종으로 보고 있는데
이 스마트 팩토리 업종을 눈여겨보고 있는 이유가 일단 첫 번째로 문재인 정부가 이제 2년 차에 들어섰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이제 정부가 집권을 하고 2년 차가 되기 시작하면 정책 수혜주들이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를 펼치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 스마트 팩토리가 바로 정부 측에서도 상당히 이제 힘을 주고 있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업종이다. 여기에서 1차적으로 먼저 이 업종들이 올라갈 것이라고 신호탄을 쏘아준 종목들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로봇 관련 종목들입니다. 이 스마트 팩토리에서 빠질 수가 없는 이 무인 자동화 공장에서 빠지지 않는 이 로봇 관련 종목들이 1차적으로 파동이 나와 주었고 전체적으로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 종목 업종들이 올라갈 만한 신호탄으로 충분히 보여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 정책 2년 차가 들어섰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서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 코스닥 업종들을 눈여겨보신다면 큰 수익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더불어서 일단 최근에 IoT 관련 업종들이 상당히 큰 힘을 받았는데 이 IoT 관련해가지고 스마트 공장에도 인터넷 오브 띵스 지금 IoT 바람이 불고 있다. 모든 지금 인터넷 기반으로 한 공장 기계들이 서로 정보를 교류하면서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띄워줄 수 있는 재료를 품고 있는 업종들 2018년도 상반기에 충분히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업종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4차 산업혁명,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분들은 없을 텐데 시장에서 주도 업종이 없을 때는 4차 관련주가 뭐 엄청 잘 나가다가 주도 업종이 있으면 관심이 또 수그러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 제가 매매를 항상 진행할 때 단기 매매를 위주로 하는데 이 단기 매매에서도 항상 중요시하는 게 무엇이냐면 과연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가. 이미 시장에서 그 관련 업종들이 뛰어오르고 상승을 보여주기 시작하면 매수가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뭐 방금 전에 제약 업종이 이미 고점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미리 지금 진입하기 전에 상승을 보여주기 전에 진입할 수 있을 만한 업종이다. 이제 2018년도 상반기에 선취매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당장 빠른 시일 내에 매수 타이밍이 오지 않아도 지금 바로 상승이 나와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반기 이내에 한 번쯤 딱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2018년도 안에 상반기 안에 상승할 거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2018년도 상반기 안까지만 기다리면 되기 때문에 뭐 조급하지 않게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 당장 올라가지 않아서 조급해할 필요 없이 기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기간 안에 상승을 기대하면서 보유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목소리에서 벌써부터 자신감이 묻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또 이와 관련된 2018년도 유망 종목도 저희가 하나하나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받으러 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죠. 예, 앞서 보신 것처럼 저희가 전화,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을 통해서 문자 상담, 그리고 전화 상담 받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떤 힐링이 필요한지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어떤 종목 또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나요? 바이로돈메드는 말이 안 되노. 그걸 갖고 있는데요. 예, 바이로메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수입을 한번 내고 들어가면서 막 거기 나는 다시 이제 들어갈 때는 이제 조정받고 들어간다고 들어갔는데 그게 고점이었네요. 또 잡고 나니까 매수가가 어느 정도 되시는데요? 16만 8천 원. 내 지금 사고 팔은 거는 16만 한 5천 원 정도밖에 안 되지 싶은데 그 세금이 붙어가 그런가 16만 8천 원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증권 거래 수수료 붙고 뭐 세금 붙고 하다 보니까 매수가가 조금 더 높아져서 그러면 저희가 한 16만 5천 원에서 8천 원이라고 생각하고 비중이 어느 정도 되실까요? 비중이 뭐 한번 수입 내고 들어가는 바람에 나는 막 있는 돈 하나 몰빵해버렸어요.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비중도 높아지고. 요 근래 사거래일 약간 상승해서 그나마 좀 위안은 되셨겠습니다만 아직도 약간 손실권이기 때문에 과연 현재 구간에서 또 앞으로 바이로메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혜준 전문가께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바이로메드를 그러니까 뭐 방송용은 아니지만 100% 집중 투자를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니요, 그것만 방송에 그것만 결정했는 게 아니고, 네. 딴 것도 있긴 있지만은 주식은 그거 한 개뿐이에요. 가장 비중이 좀 많으신 거죠? 예, 예. 저 같으면은 이 종목은 정도 된, 예. 크게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는 종목이 아닌가. 저도 예. 이제 투자를 할 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좀 과감하게 집어넣어봐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판단됩니다. 저는 이 목표 가격 한 20만 원까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자, 저도 왜 그걸 보고 그러냐면은 들어가십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움직임이 대략 그 코스닥의 움직임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게 현재 예. 보고 계신 차트가 바이로메드 이제 주봉상 차트 화면인데 봐볼게요. 11월 달까지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상방을 타면서 쫙 올라왔었는데 12월 초순경에 코스닥 지수가 살짝 주춤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바이로메드도 같이 떨어진 것뿐입니다. 이때 당시 이제 수급 내용을 보게 되면 수급이 굉장히 호전되어 있어요. 투신 자금들도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태이고 연기금 쪽에서도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으며 우리 지금 이제 제약주를 굉장히 많이 매수해주고 있는 주체 이제 외국인이거든요. 외국인 투자 자금들도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코스닥 시총 상위주다 보니까 코스닥의 흐름에 상당히 추종해서 올라가는 분위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코스닥의 지수가 800선을 넘어서 그 이상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훈풍을 타고 바이로메드도 올라간다면 대략 한 20만 원 선까지 상승세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20만 원 선이거든요. 여기까지 올라오는 과정은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고 자세히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좀 굵직한 회색선이 나와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 잘 보이세요? 밑에 있는 선, 그렇죠? 자, 이게 일목균형표상 이제 기준선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자리를 너무나 충실하게 잘 지키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깨트리지 않는다 하게 되면은 추세가 살아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격 전략 15만 원 이탈하지 않으면은 보유 상태 유지하시고 20만 원 선까지 가져가시라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예. 그래도 긍정적인 사인이 나왔어요. 예. 20만 원까지는 한번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만 15만 원 선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는 좀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좀 고민이 해결되셨습니까? 예, 근데 20만 원 깨졌다고 올라왔잖아요. 안 그러십니까? 20만 원 안 깨졌습니까? 이번에 깨졌잖아요. 15만 원. 아, 15만 원에서 올라가십니까? 예, 그리고 우리 목표 주가로 제시해드린 게 20만 원. 예. 이 가격대 꼭 메모를 해두시고요. 또 고민 있으시면 저희 방송 통해서 종목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첫 번째 종목으로 바이로메드 이렇게 살펴봤고요. 탄력 받은 김에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또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어떤 종목, 매수가 얼마나 해서 들어가셨습니까? HB 테크놀로지 그거 5,300원이고요. HB 테크놀로지. 예, 30%입니다. 매수가 5,300원에 비중이 30%. 네. 목소리가 워낙 밝으셔가지고 저 수익 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요즘에 이제 마음고생 좀 많이 하셨겠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이거 저랑 통화하는 거는 원치 않으실 테고 어서 전문가에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창재 전문가에게 HB 테크놀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바닥치고 올라가는 것 같긴 한데 매수가가 좀 높아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이 종목을 좀 봐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을 들어가셨을 때 이 종목이 어떤 가능성이 있겠다, 상승 가능성이 있겠다는 거를 보고 들어가셨을 텐데 이 종목이 어떤 재료나 뭐 기술적 차트로 보셨을 수도 있고 뭘 보고 들어가신 거죠? 네, 제가 이걸 들어갈 때는 이게 실적이 좋다고 하고 제가 앞으로 계속 또 이게 좋아질 거라고 하고 방송을 보고 샀는데 그러고 나서는 계속 지금 내려왔습니다. 제가 일단 긍정적인 측면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굉장히 주가를 많이 끌어내렸습니다. 요거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최근에 이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을 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장세가 지속적으로 펼쳐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폭으로 저는 주가를 끌어내리는 종목들은 다시 더 큰 상승을 노려볼 수도 있을 만한 종목들로 많이 내다보는데 일단 부정적인 측면은 무엇이냐면은 상당히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점, 그리고 이평선을 이탈해서 상당히 이제 바닥에서 추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요거를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일단 첫 번째로 조언을 드리자면 현재 61선, 21선, 그리고 이제 121선, 이 가격 이동평균선 세 가지 이동평균선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지금 여기 20일 이동평균선을 터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터치를 하고 다시 주가를 끌어내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면서 나오셔야 되겠다 조언을 드리겠고, 만약에 2018년도 1월 중순까지 이 종목이 이평선, 20일 이동평균선, 60일, 120일 이동평균선 위로 추세 전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주가 상승을 보여준다면은 오히려 지금 매수했던 그 주가 이상으로 뭐 6,000원 이상, 7,000원까지도 볼 수가 있겠다. 현재 이 코스닥 150 종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이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서 상당히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을 만한 종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나중에 1월 중순까지 이 종목을 지켜보시다가 만약 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이제 터치를 하고 저항 맞고 다시 한번 떨어지면 비중 줄이면서 나오시고, 그렇지 않고 돌파를 해준다 한다면은 계속해서 홀딩하시는 전략 6,000원 위로까지도 한번 노려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HB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가격대 설정을 해주셨고 좀 많이 떨어져서 이게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가격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필요하시면 들어가세요. 전화 주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바이로메드와 HB 테크놀로지 이렇게 두 가지 살펴봤고요. 전화 상담 두 개를 했으니까 이번에 문자 상담도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방금 전에 올라왔었던 내용이에요. 유니슨 매수가가 4,250원이고요. 30% 비중을 갖고 계신데 앞으로 전망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유니슨 같은 경우에 4,250원 매수가면 약간 고점이긴 한데 현재 고점에서 약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유니슨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관심 많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정혜준 전문가께서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유니슨 정말 관심이 많이 있었던 종목이죠. 특히 이제 이번 신정부에서 친환경 에너지 관련 정책들이 나오게 되니까 풍력 발전 중에 이제 유니슨이 거의 뭐 대장주격으로 상승을 쭉 이어 나온 상태입니다. 근데 아무리 기대감이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시세에 이제 끝자락이 있으면은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차트상 흐름 한번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저의 이제 그 주봉상 차트 화면이고 현재 이 빨간색 화살표가 등장하는 부분이 확인이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차트 흐름을 볼 때 바로 이렇게 추세가 전환되는 지점을 많이 보거든요. 이 빨간색 화살표가 나왔던 자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좌측과 우측으로 나눠서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빨간색 화살표 왼쪽 편에서는 주가의 움직임이 횡보합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움직임이 없이 그냥 그럭저럭한 그런 장세 속에서 진행을 하다가 여기를 꺾어 나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시작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주가가 상승 랠리를 시작했구나라고 기준선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갔냐면은 한 5,000원 선까지 상승을 했어요. 자, 잘 보세요. 1,500원짜리 주식이 5,0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3배 이상의 상승 랠리를 보여준 거죠. 자, 이 정도까지 상승세를 보여줬으면 고점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유니슨이라는 종목 5,000원의 추가 상승 돌파가 좀 버거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적당히 반등이 나오면 그냥 나오시는 생각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한 4,500원까지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지정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일목균형표상 밑에 나와 있는 선이 이제 기준선인데 이 기준선 자리를 굉장히 충실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봉상 캔들에서도 이 자리를 잘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탈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가격으로 보게 되면은 대략 한 3,800원 정도 되는 가격선이니까 3,8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하시되 목표 가격을 4,500원까지만 좀 짧게 보시라고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슨에 대해서 손절가 3,800원이 나왔으니까요. 이 밑단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목표 주가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4,500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좀 손실 구간이 해소가 되고 약간의 수익이 났을 때 좀 매도를 하시라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유니슨 이렇게 살펴봤고요. 문자로 온 거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슨 못지않게 시장에서 또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SKC 코롱 PI 좀 보도록 하죠. 매수가 5만 원에 15%라고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SKC 코롱 PI야 좀 변동성도 커지기도 했고 개인 투자자들이
놓친 분도 많으시고 들어가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번에는 이창대 전문가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 종목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일단 SK시코롱 PI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물량이 많이 빠지고 있다. 이 개인과 그 개인들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경우에서 이 지금 기관하고 외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물량을 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보고 가셔야 될 것이 과연 지금 연휴 기간이 펼쳐지기 때문에 매도를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이제 연휴 이후에 1월 달에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올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가셔야 하는데, 차트 보시면은 지금 상당히 조정 구간을 펼쳐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 양단의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과연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면 나오든지, 아니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면 오히려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도 될 만한 구간인데, 지금 현재 이 박스권을 설정하고 있는 이 구간에서 만약에 이제 61선 부근까지 떨어지고 그 아래로 이탈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손절을 치시는 게 좋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39,500원을 잡아드리고, 손절가 39,500원을 일단 1차적으로 잡아드리고, 그 이후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전고점을 뚫어 주었을 때를 노리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55,300원을 돌파를 해준다면은 더 높게 이제 58,000원에서 6만원 선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겠고, 이 종목 역시도 이제 다시 한번 2018년도 들어서 정부 정책과 맞물리고 다시 한번 이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발맞춘 종목들, 지금 상승 추세로 이어가고 있는 게 흐름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홀딩을 하셨다가 39,500원을 이탈하면 손절을 하시고, 목표가는 55,300원 돌파 시 58,000원에서 6만원까지 잡고 가시라,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SK시코롱 PI에 대해서 목표 주가 58,000원에서 6만 원, 그래도 보다 긍정적인 매수 신호 사인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꼭 가격대 점검을 하시고 SK시코롱 PI 전략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개 문자 상담을 받아봤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카톡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이 또 소외감 느끼실 것 같아서 하나만 카톡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오늘 아침에 올라오긴 했는데요. 이 중에서 LNF 잠깐 보도록 할게요. 15%의 비중이고요. 39,800원을 매수가로 얘기를 해 주셨어요. 목표 주가가 어떻게 될지 우리 박종성님께서 좀 이렇게 카톡으로 문자를 주셨는데요. 정혜준 전문가께 이 종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느 정도 가격 전략 갈 수 있을까요? 일단 2017년도 한 해를 빛낸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기차 관련 재료로 이제 NNF가 상당히 상승을 많이 해줬는데요. 아까 유니슨하고도 유사합니다. 아무리 시세가 좋은 종목,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이 시세의 끝자락이 발생이 되면은 힘을 잃고 떨어지는 구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봤을 때 LNF가 현재 그런 좀 비슷한 구간인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목표 주가를 좀 길게 잡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또 차트상 흐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봐보세요. 이 빨간색 화살표가 등장하는 구간이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일목균형표상 이제 전환선과 기준선의 크로스가 발생되는 시점이거든요. 여기를 기준선으로 잡아놓고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흐름이 별로 좋지가 않았었죠. 떨어지고 횡보하고 그냥 그랬던 장세. 근데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상승 출발을 달렸습니다.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이 자리를 이제 기준선으로 보자라는 거죠. 가격이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얼마까지 갔냐면은 48,000원까지 상승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시세로 봤었을 때 주가가 역시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상승을 해줬죠. 3배 정도 상승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48,000원 인근에서부터는 계속 고점 한번 꼭지 찍고 내려왔다가 또 돌파하는 듯 하다가 또 꼭지 찍고 내려오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죠.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 LNF라는 종목 최근에 뭐 움직임이 나쁘지는 않지만 이 자리가 강력한 저항인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45,000원 위로 넘어가게 되면은 거기서부터는 정리하실 생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손절 라인을 잡는다면은 이 일목균형표상 여기 또 전환선 자리가 있습니다. 연한 회색선 자리가 있는데 최근에 여기를 계속 지키고 있죠. 가격으로 보게 되면은 39,500원입니다. 자, 그래서 가격 전략 나왔습니다. 39,500원 이탈하지 않으면은 홀딩, 목표 가격은 45,000원 위로 한
한 48,000원 인근까지 가게 되면은 정리를 계속 하시면서 비중을 줄여나가시는 게 좋겠다. 목표 주가를 살짝 좀 보수적으로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NF 같은 경우에도 밑단 39,500원이 지지를 해주는지 또 주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꼭 메모를 해두시고요. 목표 주가 45,000원에서 48,000원 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가격 전략도 저희가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문자와 그리고 전화 상담 받았고요. 이후에도 계속 저희가 또 문자와 카카오톡 상담 받을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제 곧 이어서 유망 종목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화면 통해서 함께 그 힌트 얻어보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황금빛 종목이 어떤 게 될지 첫 번째 종목 저희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정혜준 전문가께서 준비한 종목입니다. 앞서서 이제 업종으로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쵸. 그러면 종목은 어떤 종목 선택하셨습니까? 뭐 당연히 거기에 맞게 예.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2018년도를 대비할 수 있는 종목으로는 또 제약주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종목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한미약품이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본 종목은 뭐 너무나 유명하죠. 국내 이제 대표적인 제약사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 과거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 산오피라는 회사와 이제 4조 원대 기술 수출 계약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뭐 상한가 랠리를 계속 진행했었던 그런 기업이었었죠. 자, 그래서 그때 말고도 단연간의 성공적인 기술 수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대형 제약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기업들이 이제 또 2018년도에 또 상당한 또 임상 계획들이 남겨져 있는 상태여가지고 주가를 한 번씩 점핑시키는 데 있어서 상승 동력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충분히 전망이 되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이 좋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정부 지원 정책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 바이오 섹터를 이제 컨트롤 타워를 이제 건설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만으로는 부족하다. 바이오의 강국으로 올라서자라는 그런 정부 지원 정책들이 발생되면서 이런 임상 실험에 대한 지원들을 상당히 해줄 걸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최근의 움직임을 보았을 때 이제 IT 기술주들의 흐름이 좋지 않을 걸로 전망합니다. 앞서 상담이 들어왔었던 SK 코롱피아이라든지 HB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 견해를 봤었을 땐 그렇게 좋지 못할 걸로 전망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메이저 수급, 투신 연기금 외국인들이 그런 IT 실적주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등의 성장주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걸로 추정되는 장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런 제약사 중에 이제 대표주들을 잘 들고 가신다 하게 되면은 편안하게 2018년도 한 해를 준비할 수 있을 걸 전망되니까 한미약품이라는 종목을 저는 이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가격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한미약품에 대해서 가격 정하기가 이것도 만만치가 않아가지고요. 그쵸. 어떻게 보십니까? 많은 투자분들이 이거 비싼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점 대비해서 좀 상당히 좀 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하지만 최근 수급을 봤었을 땐 긍정적입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보고 계신 차트는 한미약품이라는 종목의 주봉상 움직임입니다. 자,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화살표가 나오는 지역 있죠? 자, 이 화살표가 나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 측면과 좌측 측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게 되면은 자, 이 좌측 측면에서는 한미약품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내려가는 모양새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2017년도 5월 달 이 화살표를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되죠? 추이가 상방으로 전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수급을 봐볼게요. 밑에 나와 있는 이 캔들이 수급을 나타내는 캔들인데 투신 자금들 연속적인 순매수, 자, 그리고 연기금의 자금들 연속적인 순매수, 자, 외국인 자금들 연속적인 순매수. 자, 이거 뭐 2017년도 하반기 동안 내일이 뭐 추석 명절 세고 와서 이것만 산다라는 느낌으로 계속 순매수를 이어나가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지속된다 하게 되면은 2018년도에도 한미약품이라는 종목이 상승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은 손절가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의 상승 추세가 지금 현재 연한 회색선, 전환선을 타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은 충분히 상승세가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선을 52만 5천 원. 예, 52만 5천 원짜리 이탈하지 않는다 하게 되면은 충분히 보유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목표 주가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 종목이 80만 원까지는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이제 고점 자리, 그러니까 과거에 꼭지점을 찍었던 자리까지 한 번 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2018년도 한 해 목표가 80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매수하실 가격은 58만 원 선에서 접근하신다 하게 되면 충분히 매수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58만 원 선에서 매수 접근, 손절 라인 선 52만 5천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가격은 중장기 추세상 80만 원 선까지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 첫 번째 황금 종목으로 나왔고요. 목표 주가가 높습니다. 80만 원이 나왔고 손절가 52만 5천 원. 저희가 가격 전략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그 전에 좀 무료 방송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그거 한번 막간 홍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대 전문가께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제가 이제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제가 이제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단기 매매를 집중해서 했었는데 정확하게 이제 원칙 매매를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 원칙 매매를 하기가 힘든데 초보 투자자분들은 맨 처음 주식을 시작하실 때 원칙을 세워라, 원칙을 세워라. 말이 쉽지 이게 원칙이 쉽지가 않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바닥을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 원칙을 세워서 정확히 수치화 시켜놓은 이 매매를 공개를 할 테니까 이 매매법이 궁금하신 분들 이평선 돌파 매매법을 공개를 할 테니까 이 이평선 돌파 매매법을 통해서 이제 수익 실현 원칙 매매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같이 이제 매매를 해보시면 되겠다. 이 매매법을 이어지는 강의에서 참고하시면 되겠다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무료 방송 저희가 안내까지 해드렸고요.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한미약품 첫 번째 황금 종목으로 나왔는데요. 모멘텀과 가격 전략 어떻게 나왔는지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을 살펴봤고요. 이번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저한테 전화 상담 목록들이 쫙 왔는데 어떤 걸 고를지 고민을 하다가 제일 상황이 좀 심각한 분부터 전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종목 갖고 계신지 한번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여보세요? 예, 연결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종목이랑 매수가 잠깐 보긴 했는데 직접 좀 얘기를 해주시죠. 종목, 매수가 비중 어느 정도 되십니까? 에이블시 11월 달에 매수했는데요. 2만 원에 했는데 예. 지금 던질까 왜 좀 걱정이 너무 돼가지고. 예. 예. 에이블 CNC 2만 원. 예. 비중이 어느 정도 될까요? 80%입니다. 예, 80%. 예. 제가 그래서 연결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좀 예.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고요. 시청자님, 근데 지금 소리가 좀 울려서요. 예. TV 켜고 계시면 TV 볼륨 좀 꺼주시면 오히려 더 전화 통화하는 데는 편할 것 같습니다. 꺼볼까요? TV 꺼볼까요? 예. 네, 꺼주시면 저희가 또 음성으로 잘 투자 전략 짜드릴게요. 예. 이창대 전문가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블 CNC 비중도 높고 이게 고생이 좀 많으셨을 거예요. 네, 그럴 것 관심은 같습니다. 많은데 또 마음고생 많이 하는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사태가 좀 심각합니다. 지금 매수하신 분이 가장 잘 아시겠지만 현재 이 종목을 매수를 하셨을 때 주가가 거의 2만 원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지금 가격대가 좀 매수 타이밍으로 적절하지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어떻게 이제 전략을 잡고 가야 되는지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번 이 주가를 큰 폭으로 끌어내린 적이 있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정도 주가 보시면은 이 당시에 이 주가를 큰 폭으로 끌어내리던 시점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가 항상 매물대로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보시면은 이때 이렇게 주가를 끌어내린 이 빈 공간 여기를 보시면은 지지를 받고 선을 그었을 때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이제 초반에도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이 주가를 끌어내릴 때도 큰 폭으로 하락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당시에 이 바닥에서 주가를 한번 크게 박살을 내고 다시 한번 끌어올린 종목입니다. 여기에서 재차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보시면 여기 선을 그어 놨을 때 여기 위로 지금 뚜를락 말락하는 지금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주가에서 2만 원 위로 과연 이제 회복을 할 수가 있을까? 이게 관건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해 들어가지고 2018년도에 2만 원까지 이제 보기보다는 만약에 이 17,500원 정도를 주가를 돌파를 해주면은 이 위로 2만 원 정도 주가가 아니라 23,000원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주가를 돌파를 해주지 못한다. 여기에서 지금 17,500원 주가를 돌파를 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주가가 하락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이 종목은 손절을 하셔야겠다. 말 그대로 저항을 맞고 떨어지기 시작하고 추세 전환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은 더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정해드린 17,500원 주가 아래로 저항 맞고 떨어지기 시작하면 비중을 줄이시면서 나오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이 월요일 날이라 다음 새해라도 바로 매도 해보려고 그러는데 17,500원까지 기다려볼까, 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새해 되면은 바로 매도하시진 마시고요. 어느 정도 기다리셨다가 지금 현재 주가 17,500원 정도 매물대를 제가 돌파하는 걸 노려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래로 보시면 지금 박스권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박스권을 이탈하고 16,000원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한다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손절을 치시면서 비중 줄이면서 나오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팔지 말고 조금 팔까요? 예. 바로 매도하지 마시고 지금 16,000원 아래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분할 매도하시면서 나오시고 만약에 재차 17,500원을 돌파를 하면은 기다리세요. 이제 17,500원을 돌파하기 시작하면 추가적으로 이제 반등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2018년도 들어가지고 17,500원 위로 돌파를 해준다. 그러면은 이제 2만 원 돌파까지 한 차례 또 벽이 존재하는데 2만 원 돌파를 또 한 차례 노려보시고 2만 원대에서 다시 한번 또 좌절되고 떨어진다 하면 그때는 손실폭을 줄이면서 나오시는 전략. 이렇게 하시고 2만 원대를 이제 돌파를 못 해주면 이제 어느 정도 손실폭을 줄이고 나오시고 2만 원대를 돌파하면 또 추가적으로 홀딩하셔서 더 크게 이제 손실폭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종목은 16,000원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분할 매도 하시면서 손절 치시면서 나오시고 그렇지 않고 17,500원 위로 올라가 주면 계속해서 홀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16,000원이 깨지는지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저는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 긍정적인 게 그래도 이제 이 종목을 매도하고 나서 좀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얻으시려는 마음이 이미 있으신 것 같아서 예, 다른 종목은 뭐를 좀 하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황금 종목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첫 번째 종목으로 한미약품이 나갔고요. 그 다음 종목도 또 저희가 방송 통해서 전해드릴 테니까요. 저희 방송 계속 시청해 주시면 또 힌트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에이블 CNC 봤고요. 한 분만 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고 또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남자분께서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한원 시스템이고요. 예. 매수가액은 15,000원. 비중은요? 비중은 30%예요. 비중 30%. 한원 시스템 언제 사셨어요? 지난 봄쯤에 산 것 같은데요. 지난 봄에요? 예. 15,000원대 매수가 맞아요? 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최고가가 14,700원까지 나오는데 예, 하여튼 이게 지난 봄에 사셨다니까 저희가 우선 거기에 맞춰서 전략은 짜 드릴게요. 예. 이번에는 정해준 전문가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 사실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에 올해 들어서 참 많이 올랐는데 그쵸. 물려 계신 분도 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전략 짜주시겠어요? 너무 고가에 산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전에 보셨던 LNF와 약간 좀 유사한 게 이제 그 공조 장치 분야에 있기 때문에 뭐 친환경 자동차, 뭐 전기차 관련된 재료들이 부각되면서 계속 신고가 랠리를 이어갔었던 종목입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의 상승 시세가 계속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물음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시세가 진행됐던 추이를 보게 되면은 슬슬 좀 고점 부담이 좀 발생되고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차트 움직임 좀 같이 보시면서 제가 진단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추이가 이제 상승 추이를 쭉 이어갔었는데 여기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보게 되면은 이전에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었던 그런 추이가 여기서 이제 상방으로 이제 전환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14,700원까지 지속적인 랠리를 보여줬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14,500원 인근까지 오게 되니까 발생되는 현상이 지금 이제 수급들이 이탈을 합니다. 투신 자금들이 크게 매도를 한번 좀 진행을 지난주에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의 투자 자금들도 지난 한 5주 동안 연속적으로 좀 매도 방향으로 돌아서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한원 시스템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외국인과 투신들이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올라가는 흐름이었었는데 이제는 매도 방향으로 돌아섰다는 거죠. 투자에 대한 방향이 지금 매도 쪽으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종목의 추이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이 14,500원 전고점 인근까지 오게 되면은 매도를 하실 생각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을 제시해드린다면 한 13,000원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이 살아있는 상태니까 13,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은 13,000원 위에 있을 때는 이제 뭐 추이가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14,500원 선까지 오게 되면 이제 슬슬 비중을 축소하고 정리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가실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다고 정리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손절을 과감하게 하고 또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는 것도 투자 전략 중 하나니까요. 이번에 얘기해 주신 이런 가격대 전략들 꼭 참고하시고요. 투자 전략도 받아가시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좀 마음이 좀 무겁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저희가 계속 전략 짜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문자로 온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원 인텍도 있고요. 그리고 약간 마음이 아픈 것이 1133님께서 보내주신 건데 남편은 지금 처분하라고 했는데 어찌해야 될지 꼭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작 1133님이 종목이랑을 안 보내주셔가지고요. 이거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신라젠 81,000원에 매수가고요. 10% 매도 시점 꼭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부탁드립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청자 전문가께서 신라젠 이거는 진짜 변동성도 너무 크고요. 네. 그런데 들어가신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게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도 다 비슷한 것 같고 이제 시장 반응이 다 비슷하다고 느낀 게 앞서서 이제 정혜주 전문가께서 이 지금 제약 관련 종목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도 이 제약 관련 종목들의 흐름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이목이 굉장히 많이 쏠린 종목이 아닌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약주들이 가히 뭐 장을 지배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될 텐데 지금 그 중에서도 가장 이목이 쏠렸던 종목 바로 신라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이나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도 많은 구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신라젠이 이제 큰 폭으로 올려주고 다시 한번 이제 주가를 끌어내렸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실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 바로 이런 구간이 오히려 기회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간인데 처음에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을 때는 종목을 매수하기가 참 껄끄럽습니다. 지금 뭐 제약주가 대장이라더라. 제약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 중에서도 신라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더라. 이제는 그만 올라가겠지. 이제는 그만 올라가겠지 해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다가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하락 흐름이 당연히 이제 주가를 끌어내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면 당연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런 만큼이나 주가를 큰 폭으로 끌어내리고 말 그대로 장을 지배하고 있던 대장으로서 분류되고 있던 이 신라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포커싱을 맞춰서 집중했던 게 무엇이냐면은 제약주는 아직 끝나지가 않았다. 제약주를 만약에 공략을 하고 싶거나 혹은 제약주를 고점에서 매수를 했다가 물리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 섣불리 손절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반등을 주는 타이밍에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라젠 역시도 한미약품 뭐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한미약품뿐만 아니라 이 신라젠 역시도 반등을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보여진다. 보시면은 지금 현재 61선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21선을 돌파하는 반등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은 여기에 섣불리 속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현재 보유하고 계시다면 2018년도 초에 어느 정도 반등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약 관련, 제약 바이오 그리고 더불어서 헬스케어까지
이 관련된 업종과 종목들이 어느 정도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반등세가 화끈하게 한번 전체적인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마무리를 지어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홀딩하시는 전략이 좋겠고 추가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급등을 해주면서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갔을 때 그때 바로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 혹시라도 신라젠을 이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있다면 이 타이밍을 놓치면 이제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언제 매도 타이밍이 올지 정말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고 뭐 6개월, 1년 더 넘어가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주가 급등이 나와줬을 때 매도를 하시라 이렇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라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투자 조언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카톡과 문자, 전화 상담까지 발빠르게 달려왔는데요. 딱 10초만 쉬고 두 번째 황금 종목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황금 종목 공개를 해드릴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이창대 전문가가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지 바로 얘기를 해주시죠. 네.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업종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입이 근질근질 거려가지고 이 종목을 빨리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코스닥 150 신규 편입 종목들이 이제 힘을 받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업종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종목에 관련된 얘기라 제가 바로바로 말씀은 아껴두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SM코어라는 종목입니다. 역시나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스마트 팩토리,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스마트 공장, 뭐 똑똑한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과연 그 스마트 요새 뭐 스마트 TV다, 스마트 홈이다, 뭐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스마트가 과연 뭔가, 그놈의 스마트가 뭐길래 이렇게 요새 이슈인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스마트 홈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그 맥락은 유사합니다. 바로 이 IoT를 기반으로 해서 서로 이제 사물 간의 정보를 교류한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예를 들면은 집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뭐 주인이 밖에 나갔을 때 집주인이 집에 없으면 가스밸브가 어느 정도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화재 경보가 울리면서 자동으로 가스불을 끈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똑똑한 시스템 알아서 안전을 감지하고 어느 시간대에 이렇게 옮겨간다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공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동을 해야 하는 구간, 가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구간 똑똑하게 서로 정보를 교류하면서 진행을 하는 게 바로 이 스마트 팩토리인데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 종목으로서 제가 특히 SM코어를 들고 온 데는 이제 따로 이유가 있습니다. 이 SM코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부 정책이 이제 다시 한번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수혜주들이 올라갈 것이다. 이 정부 측에서도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내보이겠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코스닥 관련 종목들 그중에서도 새롭게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는 뉴페이스들 바로 코스닥 150 신규 편입 종목들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실적 역시도 지금 퀀텀 점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SM코어는 실적까지도 갖추어져 있고 차트도 상당히 매력적이고 실제로 정부 정책의 코스닥 150 신규 편입 종목 더 나아가서 스마트 팩토리까지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거라는 이 교집합이 상당히 많은 종목이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그러면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 이 SM코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당폭으로 이제 주가를 끌어내린 이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차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개인 투자자가 손절할 수밖에 없는 구간을 한 차례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전고점을 뚫으려 하는 이 타이밍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제 18,600원을 돌파해준다면은 23,000원까지도 노려보시면 되겠다. 역사적 신고가를 노려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매수가는 16,500원 이하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16,500원 이하로 제시를 해드리겠고 손절가는 14,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SM코어에 대해서 두 번째 황금 종목 얘기를 해주셨고요. 딱 15초 드리겠습니다. 무료 방송 다시 한번 안내를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SM코어를 어떻게 과연 공략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목표가, 손절가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떤 차트적 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매매법까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황금 종목과 무료 방송 안내까지 해드렸고요. 지금까지 정혜준 전문가, 이창대 전문가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들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더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마음 담아서 2018년도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또 열심히 투자 전략 새롭게 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